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비리 과정에서 천주교 사목공자회가 수상한 돈 흐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사목공제회에 대해서 여러 번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통 산업도시를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전환하는 등 대구 혁신의 희망의 싹을 틔운 3년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으로 승격해 원전 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지시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제보다 더 낮아서 많이 덥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당분간 요란한 비 소식이 잦기 때문에 나가실 때 가방 속에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이유는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지상에 열기가 더해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다소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대구 28도, 안동 29도 등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심한 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시립희망원의 각종 비리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천주교 사목공제회가 수상한 돈 흐름에 한복판에 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희망원과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이곳으로 흘러갔는데 취재 결과 사목공제회는 천주교 내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약 40년 전 신부들의 복지와 성당의 사업을 위해 만든 사목공제회. 450여 명의 신부와 70여 개 성당이 회원입니다. 사목공제회가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최소 수백억 원. 그렇다면 사목공제회의 자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취재 결과 사목공제회는 돈을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목공제회가 관리하는 금융기관 계좌로 회원들이 돈을 보내면 입금된 내역을 근거로 따로 전산 자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통장을 발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담은 전산 자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사목공제회와 회원들 간 거래 내역은 사실상 비밀에 가깝고 조성된 비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희망원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구속 기소된 전 원장 신부는 1억 7,500만 원을 사목공제회의 계좌로 보낸 뒤 공제회로부터 5,5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사목공제회는 성당에서 수십억 원을 예탁받고 수억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 있었지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신고를 안 하고 운영을 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뻘쭘방수 안 하게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익을 내고 있지만 무등록이다 보니 당연히 40여 년간 세금을 낸 적도 없습니다. 사설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내지 종합소득세는 전혀 납부를 안 했을 거고요. 그게 이제 규모가 크다면은 타자 여러 문제도 좀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사목공제회에 의혹의 눈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목공제가 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게 충분히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천주교 측은 내부의 자금을 교단을 위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성당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병원 등 각종 시설은 일반 환자와 대구시 예산으로 수익을 낸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이런 사목공제회에 대해 여러 번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앞에서는 무디기만 한 검찰의 칼날,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인권연대 등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 가톨릭 신문사 사장인 A 신부의 억대 횡령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A 신부가 2005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사가 받은 기부금 약 6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연대는 한 기업이 신문사 주최 자선 콘서트 후원금으로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보낸 2억 원이 A 신부의 3억 공제회 계좌에서 나왔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톨릭 신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개인 신부 통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후원금이 천주교를 위해 사용됐다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해 반발을 샀습니다. 몇 년 뒤 대구시립 희망원의 비원장 신부가 겸임 원장으로 있었던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6억 여원도 3억 공제회의 차명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대구정신병원을 위해 사용됐다면서 횡령으로 보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3억 공제회가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면서 수사 확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었고 또 가톨릭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라고 저희들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차명 계좌 관리만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탈세도 충분히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3억 공제회에 다른 비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4곳이 국제 해킹그룹으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 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가 비트코인을 요구하며 어제 오전 9시 52분부터 16분간 대구은행 홈페이지에 한꺼번에 많은 컴퓨터가 접속해 서버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했지만 공격 수위가 낮아 자체 시스템으로 막아내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공문을 보내 디도스 공격자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보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 35분쯤 김천시 어머면에 있는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돼지 700마리가 타 죽는 등 소방서추산 6,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3년이 되는데요. 이 3년간의 대구시정 권영진 시장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유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지난 3년의 가장 큰 성과로 대구를 친환경 첨단 산업도시로 바꾸기 위한 밑바탕을 만든 것을 꼽았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등 산업구조 혁신의 싹을 틔운 것, 이 부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대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의 활성화도 성과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취임 전 국제노선 3개, 연간 이용객 108만 명에 불과했던 대구공항은 국제노선 14개, 이용객 253만 명을 돌파해 개항 55년 만에 최초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제 위기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권 시장은 정치적 낙후성 때문이라며 새로운 정치적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미묘한 파장을 낳았습니다. 저는 심각한 정체성과 리더십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TK가 새로운 길을 이젠 나가야 됩니다. 권영진 시장은 선거 당시 모두 158개의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지금까지 70% 정도를 지킨 것으로 평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도 비교적 공약 완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약 실천을 위한 국비 확보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허술하고 대구 치수원 이전과 대구 향교 주변 정비, 시립박물관 건립 등의 공약은 아직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덧붙여졌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권 시장의 혁신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인 정책 방향이 그 대기업 위주의 개발 정책 방향으로 갔고 그렇게 보면 크게 이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소통, 현장 행정을 중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공무원 위주로 운영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 방지 등의 소홀해 정작 내부 혁신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김영만 군위 군수를 두고 주민 소환 투표가 실시됩니다. 공항 유치 반대 주민들이 주민 소환 투표에 필요한 인원을 충족시킨 서명 인명부를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겁니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만 군위 군수의 업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 소환 투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대구 통합공항 유치 반대 추진위원회는 어제 김 군수 주민 소환 투표 서명 마감일을 나흘 앞두고 주민 4,016명이 서명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필요 서명인 숫자인 3,312명을 704명 넘긴 수치입니다. K2 공항에 대한 피해에 대한 상황을 상세히 전단지로 만들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대로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선거 전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심사와 열람을 거친 뒤 김 군수가 주민 소환 사유에 대한 입장을 소명하게 됩니다. 김 군수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투표일이 공고되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면 개표가 진행되고 그 이하면 개표하지 않습니다.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총수 가운데 찬성이 과반이면 군수는 해임됩니다. 이에 대해 공항 유치 찬성 주민들은 서명 자체가 무효라며 투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추에서 불법적으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투표 자체는 완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100% 전수조사를 원합니다. 선관위는 서명 진위 여부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물리적인 충돌에 대비해 공정선거 지원단 인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오는 8월이나 9월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김 군수가 해임되면 군위군의 대구 통합공항 유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표일까지 찬반 주민들의 주민 소환 운동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구미 지역의 제조업체들은 올 3분기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미 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8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3분기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94로 2분기 108이었던 것이 1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력 업종인 전기, 전자에서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107로 호전 전망이 더 강했지만 기계, 자동차 부품은 94, 섬유화학이 67 등 나머지 업종에서는 불변 또는 악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한편 조사 대상 업체의 57.3%가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원전 산업에 대한 투명한 감독과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주민 수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월성 1호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까지 못 가게 되는 위반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안전에 대한 기준이 위원들 간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지만 2년 뒤 원안위가 평가 기준을 어기고 검증 절차도 허술하게 진행했다며 법원이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여지듯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동 단계에서부터 독립적인 감시 감독 기능을 기대할 수 없고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를 대변해왔다는 비판을 탈핵단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안전성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으로 안전성을 무시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성격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성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서처럼 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더 강화해서 원자력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을 위해서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규제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원안위의 예산 확대도 시급해 원전 안전과 탈핵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내륙에 오진 경북 북부권은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시설이 없어서 여름마다 경주나 대구 등으로 먼 걸음을 해야 했는데요. 향후 4년 내로 안동 문화관광단지에 워터파크를 핵심 시설로 한 종합 휴양시설이 들어섭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워터파크 건립은 경북 북부 시민의 수건이었습니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에 기대를 걸었지만 시행 시공사가 잇따라 부도를 내고 10년째 폐업 상태. 올 여름 개장도 요원한 가운데 안동에 워터파크 건립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인 세영건설이 안동시와 MOU를 맺고 오는 2020년까지 안동 문화관광단지 안에 700억 원을 투입해 워터파크와 아울렛, 영화관, 콘도 등을 세우기로 한 겁니다. 이를 위해 세영은 최근 단지 내 종합 휴양시설 부지 3만 8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이고 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가 매입을 협의 중입니다. 이곳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국제구격축구장 6배 크기인 4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빠르면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물놀이 시설 한 5%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25%를 가지고 콘도를 지으면서 콘도 안에 이제 보조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안동시는 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의거해 시설 투자비 32억 원 등도 지원합니다. 대규모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유치가 어려웠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협약을 통해서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되는데도 촉매 역할을 하리라고. 수차례 무산됐던 경북 북부권의 워터파크 건립이 이번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에너지 융복합 스마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등의 예산 확보와 기술 지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기업과 단지 관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달성군 구지면 일원 85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인 대구국가산업단지에는 태양광과 지열, 신재생에너지 분산 전원 설치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구축해 100% 전력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에 취한 채 아버지에게 막말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부모에게 행패를 부리며 집에 불을 질렀고 부모 주거지에서 퇴거하라는 임시조치 결정도 무시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환경청은 오는 8월까지 폐수 배출업소와 지정 폐기물 배출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에 대비해서 공단 주변 하천과 공장 밀집 지역 등의 감시 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시민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대구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4시 최저임금 만원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합할 권리를 요구하며 반월당 삼성생명 앞에서 중앙로와 한일극장 앞, 국제보상공원 내거리와 한국은행 앞까지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당분간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잦아서 나가실 때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낮더위도 심하지 않겠는데요. 대구의 한낮 기온 28도, 안동 29도 등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최근 소나기 소식이 잦은 이유는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상의 열기가 만나 대기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오늘 구미의 낮 기온 28도, 상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4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